오늘 그 늦게 좀 오신 저희 박한기 대표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마이크를 좀 앉아서 앉으시면 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익숙하지 않은데 감독님이 그렇게 원하셔서 네. 예, 저는 메타브랜딩의 박한기라고 합니다. 저는 좀 나이가 좀 돼가지고요. 예,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창업을 했는데 그게 94년이었어요. 예, 저 올해 24년? 예, 24년 이 일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브랜드가 산업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다 본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예, 그리고 94년은 사실 창업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생이 창업했다고 신문에 날 정도로 제가 어릴 때 좀 유명했고 그 다음부터는 유명해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자유롭지 못해서. 그래도 유명하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좀 유명세를 피해 다니는. 그래서 제 얼굴 모르는 사람이 좀 많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숨기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가까이서 안 찍으셨으면 좋겠고. 예. 그다음에 제가 사진 찍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뭐 멀리 찍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예. 그리고 앞에 제가 뒷부분 제가 빨리 오고 싶었는데 사실은 제가 그 브랜드 초등학교라고 중소기업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중소기업 돈이 없고 또 제가 도와주고 있는 마케팅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적은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그대로 글로 넘겨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4주짜리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것 때문에 오후 수업을 오전으로 땡기고 내려오다 보니까 제가 좋은 강의를 못 들었어요. 근데 뒤에 우승우 부사님 얘기 좀 들었는데 역시 선수들은 다르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제가 사실 내려온 이유도요. 좀 오늘 좀 만나서 얘기 좀 하려고 내려온 거니까 예, 가능하시면 가지 마시고 예, 이런 데서 좀 인맥을 좀 쌓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 소개는 이걸 마치겠습니다. 네, 박수 크게 주세요. 오늘 여기 몇 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최대 그냥 오프더를 조금 더 쓸 수 없는 건가요? 배고파 죽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예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물리적으로. 예, 그래서 네 번째는 토론 시간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네, 지금 계속 딜레이 돼서요. 앞으로 키노트 발표하시는 분들은 20분 이내로 꼭 발표해 주시고요. 중요한 질문만 할 거고요. 잠깐 안내드리면요. 카카오 플러스에 그 공유 FC라고 친구 추가 거의 대부분 되셨을 것 같은데 안 되신 분들 있으면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혹시 연사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으신 거 다 해주시면 이 자리에서 제가 질문을 못 드려도 그 답을 나중에 따로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으로 공유 FC로 질문을 다 해주시면 그 중에 몇 개는 선정해서 질문해 드릴 거고요. 좋은 질문 해주신 분들은 저희가 소정의 상품도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을 강연 들으시면서 타 세션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타세션 시작하기 전까지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레인 이야기를 거의 뭐 서포터즈처럼 오늘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요. 예, 그래서 도레인 질문은 뭐 간단히 좀 하려고 하는데요. 간단히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예, 그 마이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일관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 모든 브랜더들이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 일관성이 너무 있으면 가끔씩은 좀 지루함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되게 어렵죠? 이거 왜 시킨 거야 이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관성의 레벨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추상적인 가치 측면 일관성이 있을 거고 예를 들면 손님이 왔을 때 뭐 A부터 Z까지 이런 말을 해라 이런 또 일관성이 있을 텐데 저희는 후자는 거의 없어요. 굉장히 디테일한 매뉴얼까지는 없고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허세라고도 좀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저희는 전 부서에 처음에 작업한 게 이제 회사의 매니페스토를 제일 먼저 만들었고 그다음 그것과 온라인 시켜서 전 부서의 매니페스토를 그 시설 관리, 뭐 하우스키핑 이런 분들도 다 직접 쓰게 해서 그거를 한 달 정도 계속 하면서 좀 윤문을 하고 그 정도 레벨의 저희는 일관성 유지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루하거나 하진 않을 것 같고 대신 그렇게 좀 추상적 레벨의 일관성 측면만 하다 보니 좀 디테일에서 가끔씩 좀 다른 어떤 개인적인 다른 행동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이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시간이 쫓기다 보니 질문을 잘못 드렸어요. 사실 차상우 대표님한테 드렸어야 할 질문이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답이 있으시면 예.
그 김대우 주배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이긴 한데 일관성이 같은 걸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일관성이 말이 아닌 거예요. 매니페스토 좀 얘기하셨지만 사고방식의 일관성이거든요. 일을 하는 방식의 일관성이지 같은 걸 반복하라는 게 아니라서 결국은 일관성을 지키는 게 지루하다는 건 사실 죄송한데 질문이 틀린 게 일관성의 이해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일하는 방식과 아까 우리 계속 얘기한 이 사업을 왜 하는지 왜에 대한 질문과 내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일관되게 가져가라는 말인 거죠. 결국은 도레의 매니페스토를 지키는 것이 한 사람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일관성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질문 잘못했습니다. 네, 차상호 대표님께 좀 짧게 하나 지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힘드네요. 예, 브랜드를 리브랜딩 이게 강연 내용 중에 하신 것 같기도 한데 브랜드를 리브랜딩하는 적기나 효과적인 방법이 어떤 것이라 생각하는지 물론 설명은 했는데요. 좀 더 요약해서 짧게 부탁드릴게요. 그 질문을 주셨어서 제가 그 사례에도 넣었었는데 결국 백설 리바이탈한 케이스를 제가 쭉 좀 자세히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이 브랜드를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던 이유와 전혀 목적성이 달라지고 고객들이 더 이상 그 목적성을 공감하지 않을 때가 리브랜딩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백설도 말씀드렸지만 오래된 브랜드가 올드함으로 치부가 되고 헤리티지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처음에 백설의 시작은 당분류의 요리 소재 브랜드였는데 결국은 요리 소재 브랜드라는 걸 고객들이 다 잊은 시점 결국은 그 시점이 매출이 하락하는 시점하고 어쩔 수 없이 온라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승우 그 12위원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 내부 브랜딩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항상 갖고 있는 고민인데요. 그 내부 브랜딩의 개념이 좀 넓다고 봤을 때 이 질문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 직원들에게 잘 브랜딩이 안 된,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넘어서 직원들에게 비판받는 리더나 조직 문화를 가진 브랜드가 되게 장사가 잘 되고 회사가 너무 잘 성장해서 직원들이 찍소리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그 내부 브랜딩이 잘 안 됐는데도 매출이 좋고 소비자들이 사랑받는 그 브랜드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그 무슨 이유인가요? 저는 궁금합니다. 그런 브랜드가 있나요? 네.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 자리에 없어요. 그 녹음 때문에 여기 다 좋은 브랜드에 종사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브랜드 관점을 잘 되는 거랑 돈을 버는 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지속 성장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게 오래 갈 수 있는지 사실은 제가 아까 얘기를 했던 제가 몸담았던 브랜드도 뭐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더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일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그게 존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터집니다. 언제 터집니다. 예. 그리고 그게 유명해져서 터지면 더 힘들어요.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뭐 요새 최근에 어디라고 얘기 좀 해도 되는지 뭐 H 뭐 그룹이 있었잖아요. 예. 정말 사람들이 좋아했죠. 문제는 이제 과거에는 이게 정보가 밖으로 잘 안 나오고 나와도 통제할 수 있었어요.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우승우 부사님 말에 100% 동의하는 건 뭐냐면 내부 브랜딩 잘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회사에 저는 결국 이 창업가의 브랜딩에도 보면 결국 사업 전략이 브랜드 전략이라는데 사실 이 얘기 이전에도 홍성대 교수님이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라는 거에 했는데 사실 그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브랜드하고 비즈니스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비즈니스를 잘해야 되는데 이제 비즈니스와 브랜드의 약간의 차이는 그게 비즈니스에는 이미지라는 게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이런 쉽게 말하면 미학적인 게 들어오면 이제 이게 브랜드 쪽으로 좀 더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제 브랜드를 잘 하려면 사업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당장은 속일 수 있는데 더 유명해져서 터지는 게 더 문제예요. 조금 할 때 터지면요. 몰라서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이게 유명해지면요. 다 알아요. 나이키가 이상한 사고 한번 쳐보세요. 전 국민이 아는 거죠. 그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브랜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좀 내보내든 뭐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바꾸든 뭐 바꾸기 어렵지만 해야 되고
또 특히 이제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계속 생길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좀 충격적이지만 하도 많이 나오니까 충격이 안 될 거예요. 뭐 지금 나와서 충격적인 사건들이 한 5년쯤 뒤에는 충격적이지 않은 사건이 돼서 아마 좀 무뎌지긴 하지만 여전히 이런 문제들이 내부 브랜딩은 점점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라고 봐요. 예. 우승 주시고요. 저는 제 목소리는 크게 얘기해서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네. 매출이 좋은 걸 선택하시겠어요? 브랜딩이 잘 된 걸 진짜 선택하시겠어요? 어려운 질문이다. 사이 안 좋으신가 봐. 저한테만 사이가 안 좋으신가 봐. 오늘 뭘 잘못 꼭 선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제가 이제 KFC에서 CMO로 할 때 저의 KPI가 사실 딱 두 가지였어요. 매출과 브랜딩. 근데 이제 느끼는 압박은 매출이 저희는 일매출, 뭐 아시는 시간대 매출까지 그 챙기고 비와서 매출 떨으면 제 책임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CMO 혹은 이제 브랜드 오너는 브랜드 관리에 대한 책임을 어떤 순간에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브랜드를 놔버리면 사실 회사에서 챙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둘 다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약간은 압박은 이제 마케팅이 매출이 더 오겠죠. 네. 그럼 하신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 시간이 더 돼서 추가 얘기는 죄송하지만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고 쉬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 저요. 도레일 직원들 보면 이렇게 개성 넘치고 또 뭐 아티스트라는 표현까지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직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직원들하고 같이 브랜드를 운영할 때 어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경험을 비추어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장점은 뭐 커피 카페 본질이 커피고 커피 맛이긴 하지만 공간도 그렇고 저는 사람도 굉장히 유인한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캐릭터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뭔가 저는 저희 도레일 친구들 제일 존멋인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멋있는 사람들이 서 있으면 여자들이 그냥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꼭 잘생김을 떠나서 개성이 있고 스타일이 있고 뭔가 자기가 추구하는 이런 게 있는 느낌이어서 처음에는 정말 그 덕을 많이 봤던 것 같고요. 그런 장점이 있었고 단점은 이게 그 정확한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특히나 도레일은 그 고객을 대하는 톤앤 매너에 있어서 시크하라고 시킨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곰살맞게 굴 필요는 없다라고는 했더니 너무 시크하게 대해서 가끔 이제 30, 40대 여성분들이 와서 많이 삐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게 고객 리뷰에도 꽤 많이 올라와서 한때 좀 고민을 많이 했었죠. 어느 정도로 해야 이게 불친절함과 시크함의 경계가 되게 좀 애매해서 그런 톤앤 매너를 잡는 게 좀 쉽지 않은 점이 있지 않나? 그런 단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는 주시고요. 짧은 질문 우승우 시위원님께 되게 어려운 질문 또 하실 것 같아요. 짧으면서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니 진짜 어렵지 않은 거예요. 저희 게스트분들한테 사전에 여기 강연 대상이 누구고 어떤 이슈가 있느냐를 저한테 여쭤보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바빠가지고 짧게 2개밖에 못 드렸는데 첫 번째는 전반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서 브랜딩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 프랜차이즈 종사자들이. 두 번째가 카피캣이 너무 많은데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도 좀 적어보니까 카피캣 문제가 너무 심하다. 이게 주요 이슈라고 했는데 둘 다 질문 드리는 건 아니고요. 카피캣을 좀 외식산업 종사자들이나 이런 업계 사람들이 많이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조언이 있으시면 다른 이거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네, 어렵습니다. 난이도 어려운 거 3개를 뭐 제가 조언까지는 그러니까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음식 레시피나 이런 거 카피한다고 해서 뭐 소송에 붙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72초 아까 보여드린 컨텐츠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걸 놓고 되게 많이 따라하세요. 근데 저희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더 빨리 변하자, 빨리 앞서 나가자.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것들을 그러면서도 이제 그 딱 보면 저희 걸 알 수 있는 장치들을 넣는 거죠. 그게 뭐 저희로 얘기하면은 뭐
뭐 미술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고 표현 방식일 수도 있는 것처럼 외식업에서도 사실 저는 계속 이제 새로운 것들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그 아까 브랜드가 쌓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브랜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들 어떤 장치들을 넣어가면 카피하다 보면 알겠죠. 사실 이제 야 이거 어디서 먹었던 건데 어디서 이제 그 너티 크라우드 같은 것들을 뭐 땅콩 가지고 뭘 만들면 야, 이거 도레라에서 했던 거 따라한 거네 이미 아실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카피캣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어떤 자기만의 어떤 레시피라든가 여러 장치를 좀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짧게 드리겠습니다. 카피캣이 생겼다는 얘기는 먹힌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고객들한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잘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카피캣을 무서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실은 외식 브랜드를 하거나 이런 사업을 하신 분이 어쩔 수 없이 뺏기는 건 하지만 대놓고 뺏기는 건 사실 좀 인생 찌질하잖아요. 솔직히. 예. 꼭 그렇게 인생이 다 돈만 있냐 이게 있고 그리고 초기에 카피캣이 생겨야지만 시장이 형성이 돼요. 예를 들면 아딸이라는 그 떡볶이 있었잖아요. 그 비슷한 게 생기니까 떡볶이를 포장마차가 아니라 가게에서 먹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실제로 시장이 그러니까 사실 시장 더 중요한 거는 마켓쉐어보다 더 중요한 게 초기에는 사이즈예요. 시장이 커져야 돼요. 그래서 카피캣을 초기에 좀 두는데 핵심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내가 거기서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연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늘 1등은 새로운 걸 연구하고 다른 걸 연구하고 해서 그래서 계속 반발짝씩만 앞서 있으면 결국은 따라가는 애는 지쳐요. 결국은. 예.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핵심 고객 놓치지 않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장기 승부 가면 결국 먼저 만든 애가 경험치가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막 대표들 흥분해가지고 소송 걸고 그러다가 브랜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오면 따라오라 그러세요. 그냥 그리고 나는 더 잘하면 된다. 더 새로운 거 하겠다. 그런 자긍심 정도를 갖고 가시면 카피캣은 뭐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봐요, 사실은. 네, 말씀 감사합니다. 종료하겠습니다. 다들 조용한데 큰 박수로 세주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5분만 쉬었다가 바로 하트 세션 가겠습니다.